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마이너스 1.34%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잘 버텼죠. 지금 나스닥이 우리나라 시장을 시작했던 요 시점이죠. 요 시점이 우리나라 장이 열렸던 시간인데 이때부터 미친 듯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무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6%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선방한 거죠. 자, 오늘 왜 미국장이 내려갔는지에 대한 부분 요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흐름은 안 좋아요. 개인들 매수 위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플러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상태죠? 투자주의 상태예요. 자, 투자주의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투자 경고가 됩니다. 투자 경고가 되면 일정하게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매 기법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매매 기법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잘 맞는 기법이고요. 한 번만 알아두시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우리 투자 경고 매매 기법, 요거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대박 기법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괜히 제가 1,000만 원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시작 바로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역사적 신고가. 자, 지금 52주 신고가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돌파는 해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고가 가야죠.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매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이제 대형 원전도 짓고 SMR도 짓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이제 수출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출로 다가온다라면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매일 갱신해주고 있었는데 두산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최고가 대비 현재 대략 한 60% 정도 남았어요. 60%. 이거 정말 순식간이죠. 실제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갔던 수치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 보세요. 요게 60%예요. 이만큼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가 온다. 충분히 달성 가능하겠죠? 그래서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신고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영상을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강하고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구나 라고 판단되시면 투매 안 하시죠. 조금만 조정 나와도 투매 하시는데 아니에요. 두산은 당연히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냥 삼성전자처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매출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두산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기가 오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40년 만에 슈퍼사이클 온다. 자, 현재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근데 원전도 지금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는 이미 온 거죠. 언제부터 왔죠? 반도체는 올해 9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미국을 중심으로 원전 산업이 40년 만에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란 기대. 아직 진입 안 했어요. 진입 안 했는데 이만큼 올랐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79년 이후에 원전을 지은 적이 없죠. 근데 원전 지금 지어야 되잖아요. 왜 지어야 되죠? AI 때문에. AI 지금 데이터 센터 굴리려면 반도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79년 이후에 원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실제로 생존했던 기술자들이 다 은퇴를 했겠죠. 그러면 시공 능력이 없다. 제로죠.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필요한지,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을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다 아시죠? 첫 번째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뛰어나죠. 설계가 뛰어난 국가고 시공은 못해요. 79년 이후에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기술력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다음 나라는 프랑스죠. 프랑스 실제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맞는데 얘네 최근에 핀란드에 원전 지으면서 약속 못 지켰어요. 공기가 10년 이상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잃었다. 그럼 남은 나라 일본 있죠.
일본도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면서 미국에 일본이 원전 투자를 한다고 하죠. 요거 중요한 얘기 맞는데, 일단 일본은요, 이게 안 돼요. 원전을 지으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죠. 이 토탈 패키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설계 기술도 독자적인 설계 능력이 없어요. 얘네도 웨스팅하우스랑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시공이랑 운전도 모두 토탈 패키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뒤처져 있다는 판단이 높죠. 그리고 남은 나라 또 어디 있죠? 중국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손을 잡을 리는 없겠죠. 남은 나라는 결국 한국이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도 가능하고요. 시공도 가능하고 운전도 가능하죠. 모든 토탈 패키지 한번 맡겨주면, 한수원한테 맡기면요, 이거를 약속된 시간에 계약된 공기 안에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우리나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원전의 중심은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죠. 다만 아직은 수주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40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란 기대감, 현재 이걸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 원전 기업들의 수주가 내년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엔 내년부터는 하나둘씩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매출로서 드러난다라면 두산은 당연히 주가 더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가 내려간 거는 요게 있죠. FOMC에서 12월에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해야지 좀 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사실 어제 미장에서는, 정규장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요게 나왔었죠. 팔란티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요게 실제로는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앞전에 3분기 때 잡았던 가이던스가 사실 상대적으로 작았죠. 왜 작았냐? 요때 미국에서도요, 관세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3분기 매출 전망치를 낮게 잡았어요. 낮게 잡았는데 물론 요거보다 높게 나왔지만 애초에 낮게 잡았던 매출 전망치였다 보니까 주가 오른 거 대비 부족해 라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근데 이게 늘 고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미국도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도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이거 보세요. 코스피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요런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가 됐든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 조정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미국장 때문에 나스닥 고점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AI 거품론 플러스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수주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태죠. 거기에 플러스 이미 일정이 지나갔잖아요. 에이펙의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제로적으로 단기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어찌됐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현대건설이 미국의 대형 원전에 참여를 합니다. 뭘로? 설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원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둘씩 참여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가스터빈 수출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가스터빈은 실질적으로 빅3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틈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가스터빈 역시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역시도 앞으로 추가 계약될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 2개의 가스터빈을 계약했던 곳이 테슬라, 머스크가 만든 XAR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쪽에 투입이 되는 가스터빈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데이터 센터 미친 듯이 지으면 뭐예요? 전력이 공급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40년 만에 원전의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선도 슈퍼사이클이 왔었죠.
이제는 원전의 차례가 오고 있다. 두산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간다. 요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이슈들이 있거나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갈 건데 한번 자리 주고 가면 비중 못 실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은 당장 현재 수급 자체가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증시 자체가 어쨌든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 시그널이라고 해서 그냥 끝난다 이게 아니죠. 단기 고점이란 얘기예요. 아까 지수 자체가 계속 과매수 구간으로 계속해서 과열된 상태로 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고 주가라는 게 보통 이렇게 오르잖아요. 원웨이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구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두산도 실제로 이렇게 눌린다라면 추가 매수로 우리 대응해보자. 이런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차트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 확인하셔야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개인만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주가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린 이런 수급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황에 대한 흘러가는 모습들도 고려해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투경영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이거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강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투자 경고에 걸리면요. 자, HJ중공업이 투자 경고에 한번 걸렸었죠. 자, 8월 13일 날 걸렸고요. 다음 날이 14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냐? 자, 요날 공시가 나왔고 그 다음 날, 요날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거든요. 자, 외워두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투경이 걸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자, 이날 자, 카운팅 해볼게요. 하루 됐습니다. 둘, 셋, 넷. 자, 보세요. 제가 4일에서 5일 조정 나온다고 했죠? 정확하게 4일째 된 날 반등 나오고 저점 대비 180% 상승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투경에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미수도 안 되고요. 신용도 못 쓰죠.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경 종목은 보통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 올라가면 거래 정지까지 되다 보니까 거래 정지 뭔가 찝찝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만 우리는 이건 기회다. 제가 괜히 1,000만 원짜리 강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법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례 한 해만 보면 못 믿으시죠? 대박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률보다는 단기적으로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자, 7월 22일 공시 나왔고 23일 지정됐습니다. 자, 언제 공시 나왔냐? 요날 공시 나왔고 요날부터 지정이 된 거예요.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날 진입했으면 다음날 겹뜬 거 보이시죠? 요게 얼마나 떴냐? 대박이죠? 29.9%. 자, 요날 종가 베팅 들어가셨으면요. 요날 하루 만에 시가가 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요런 단타 좋아하죠. 아까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80% 수준이 가능했지만 요건 약간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얘는 하루 만에 점상이 가능했다. 예, 정말 대박이죠.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오는데 4일에서 5일에서 분봉상 어느 정도 흐름이 올라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느껴진다라면 그때부터 분할로 진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만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점상을 먹을 수 있었다. 물론 더 갔어요. 요날 진입하셨으면 사실 고점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얘도 그 대략 83%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고 얘는 최근에 로봇 테마로 욕해서 어마어마하게 갔죠. 얘는 투경이 2번이나 걸렸는데 2번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10월 13일에 걸렸고요. 자, 요날 걸렸고 다음날부터 투경 종목이 됐죠.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바로 슈팅. 정확하죠? 자, 이때 진입했으면 단기적으로 대략 40% 수익이 가능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투경이 걸렸어요. 얘는 9월 11일에도 걸렸네요. 자, 9월 11일이 언제죠? 자, 요날이죠. 요날 공시 나왔고요. 다음날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기 때문에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날부터 반등 바로 나왔죠. 얘는 요날 진입했으면은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7%. 대박이죠. 자, 이렇게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기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데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됩니다. 정말 강력한 기법이고요. 대신 시장 주도주에서 많이 먹히는 편이에요. 대세 상승주에서 잘 먹힌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경고 공시가 보통 20시에 나오죠. 20시에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투경 종목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온다. 우리는 이 4일에서 5일 동안 분봉상 흐름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분할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10%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다. 제가 사례 보여드렸는데 180% 넘는 것도 있었잖아요. 기본 40% 이상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오랫동안 평생 이용하시고요. 대신 저한테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셔야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에는 단일가 매매 기법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단일가는 30분 단위로 정규장에서 거래를 하는 기법이죠. 얘도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내려가죠.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요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힌트를 드리자면 2일차 때 진입을 하면 매우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투자 경고가 아닌 단일가에 결린 종목들이 나왔을 때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둘씩 제가 매매 기법 방출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매매 기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뭐냐?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뭐죠? 종목이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는 누가 봐도 반도체죠. 반도체. 얘가 왜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이 나오니까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수많은 반도체가 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가 만든 D램, 그리고 내년부터는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28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 물론 저는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차트를 봤을 때, 앞전에 사이클이 왔을 때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 2년 동안 올랐어요. 이때 1년 올랐고요. 이때도 1년 올랐습니다. 항상 사이클이 올 때마다 최소 1년은 올랐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28년까지 얘기가 된다라는 건 우리는 삼성전자가 9월달에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럼 최소 1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사야 될까요? 물론 삼성전자 좋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9월달부터 얼마나 올랐죠? 요 구간부터 대략 50%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우리는 투자자라면 요런 중형주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후성이라는 소부장 중에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 얘는 단기 100% 올랐습니다. 자, 심택이라는 회사는요, 얘는 단기 150%, 소부장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얘는 삼성전자 50%갈 동안 150% 갔다. 자, 장비 회사도 봐볼까요? 자, 테크융이라는 회사고요. 얘는 삼성전자의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얘는 단기 170%. 느낌 오시죠? 삼성전자가 50%갈 동안 소부장 애들은 최소 100%에서 170% 갔습니다. 그럼 우린 투자자로서 주산 중요하죠. 하지만 누가 봐도 업황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유는 내년까지 업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부장 애들 종목 하나에서 두 개는 가져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소부장 중에 장비 업체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차트부터 보시면요. 자,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시기 일치하고요. 하락했을 때도 시기가 일치하죠. 이때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종목이 장비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비 중에도 후공정 장비 업체를 다루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오는 거래처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주가가 거의 99% 동일하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갈 때 얘도 같이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고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이런 수급주의 전형적인 특징은 개인들은 매도를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자, 이때 진입하는 사람들 본전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이 산다라면 우리는 집중 있게 봐야죠. 왜 외국인과 기관이 살까? 이들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논리에 따라서 종목을 매수하죠. 무슨 말이죠?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보는 거예요. 매출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면 진입을 하죠. 근데 우리는 확인을 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고 이게 최대 28년까지 간다. 28년까지 주가 오른다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앞전에 사이클이 왔을 때 상승 사례를 보면 최대 2년 혹은 1년은 오른다. 근데 그 사이클이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내년 8월까지는 오른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자, 우리는 두산이란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올라갈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소액은 매수해보죠. 자, 두산을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두산은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내년, 내후년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당장 오를 종목이에요. 왜? 당장 매출이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저항인 요 라인, 요 구간까지 대략 100%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 요 정도는 노려보자.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우리 이 기간 동안 요 정도 수익 챙겨서 연말,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하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두산은 중장기적인 포트. 이 종목은 단기 스윙 포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그래서 우리 기대 수익률 100% 정도만 챙겨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아까 소부장 업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후성, 이게 몇 프로 갔죠? 100% 갔습니다. 심텍, 몇 프로 갔죠? 150% 갔어요. 테크윙, 이게 몇 프로 갔죠? 170% 갔어요. 돌아서면 50%, 100%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반도체 섹터가 강력합니다. 언제까지?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이미 매집 끝났잖아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잖아요.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 1개에서 2개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우리는 저점에서 진입해보자 라고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늦은 저녁이실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더라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산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요렇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는데 이게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선 진입할 수 있게끔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거 아셨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하나만 들고 가자.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두산은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괜히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죠. 텐베거 종목. 자, 메리츠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텐베거 가능 종목으로 꼽았죠. NH농협에서도요. 두산 에너빌리티 텐베거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때 기사가 언제 나온 거냐면요. 7월 말에 나왔어요. 자, 7월 말에 나왔다. 언제죠? 자, 이때예요. 이때 주가가 대략 7만원 근처인데 6만원으로 잡아도 6만원의 텐베거 얼마죠? 60만원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역사적 신고가 얼마죠? 14만 6천원입니다. 증권사에서는 60만원까지도 본다라는 얘기죠.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투주를 하고 매출이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직 미국에서 원전을 짓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꽤 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죠? 10개의 대형 원전을 2030년까지 완공이 아니죠. 착공이에요. 공사를 시작하자는 얘기죠. 그 말은 여전히 과정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도 원래는 원전을 짓기까지에는 6년이라는 시간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인받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를 6개월로 줄인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왜? 급하죠.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전을 짓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AI 패권 잡으면 미국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칩도 중국에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AI는 미래의 먹거리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에요. 이거를 중국에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도 중국에는 수출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낮은 것만 수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안 해주려고 하죠.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AI가 중요하고요. 결국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죠. 전력 필요합니다. 결국 전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대장이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투매하지 마시고 매도 금지해 주시고 버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팔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드릴 겁니다. 잡아드리려면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봐주셔야겠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구독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영상 많이 찍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